안녕하십니까. 인생소형과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다사다난했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더 멋지게 인생을 성형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노인의 희망이 로또뿐인가? 노후에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운전하지 못하고 로또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 의사가 있었는데 여의사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사후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갑에 로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해석이야 이제 다양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방송을 노인들이 50대 이후가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들어있는 로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녀가 본다면 불의의 사고라든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그 의사도 여러 가지 해석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로또에 희망을 걸었구나. 아, 자식들이 용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아니면 하루하루 이거 월요일날 사가지고 일주일 보내는 게 지겨워서 웃으려고, 그리고 거기에다 꿈을 담으려고, 그리고 마지막 로또가 되면 내가 쓰고는 못 가니까 자녀들한테 주려고, 여러 차원에서 한 주 한 주 또는 하루하루 거기에 소망을 담고 살았는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그래요. 집 나이로는 이제 내년이면 64시니까 노인들의 삶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원 지나갈 때 또는 노인회관 같은 데서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정년퇴임 한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을 듣고 인생소형가답게 그들의 삶을 분석해 봅니다.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면 노인들 뭐 노는 사람,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또는 장기 바둑을 두는 사람, 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또는 담소를 나누는 사람, 어디 다니면서 뭐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저 평생교육센터라든가 가서 돈 주고 배우는 사람, 아니면 이너서클 형성해가지고 자기 동호회에서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 노인들 삶도 다양하죠. 요새는 이제 여행하기는 힘드니까 되게 국내에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또 만나는 게 좀 주저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사는데, 제가 이렇게 전주 로또 판매점을 보니까 무려 100여 군데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산책하는 길에는 한 서너 곳 있는데 2002년부터 팔았더만요, 로또를. 뭐 몇 번 당첨이 됐네 하고 크게 써붙였고 당첨금을 얼마나 써붙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전주에서도 한 군데서 한두 명씩만 됐더라도 100군데면 이거 이렇게 많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뭐 사는 곳이 인구가 많아서 유달리 많이 됐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와서 뭐가 거기 운이 좋다든가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멀리서도 또 이렇게 가서 사는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노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뭘 표시를 하고, 저도 옛날에 사봤는데 저도 몇십만 원어치 아마 사봤을 겁니다. 한 번인가 됐습니다. 5만 원짜리인가? 근데 5천 원짜리도 당첨 확률이 2.2%라고 하더라고요. 5천 원짜리 당첨되는 것도 100분의 2, 즉 50분의 1이니까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로또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지갑에는 그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봐도 되게 가난한 사람과 위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주 900억 원
900억 원어치가, 그러니까 사주라면은 4구 36, 3,600억 원어치가 한 달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천만이 한 주에, 이게 1회분이 1,000원이더만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9천만 명이 한 장씩 산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인데 약간 4,500만이 한 주에 2,000원어치씩 산다는 얘기가 되죠. 900억 원어치 팔리니까. 그 확률은 1등 될 확률은, 1등은 대개 7명에서 1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전으로는 23억, 세후에는 15억 7천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평균으로서는 세후에 세금 33%, 5억을 넘어가면 33% 세금을 떼는데, 세후에 13억 원 1등. 지금까지 평균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개 이제 한 15억 정도 되는데, 세후입니다. 이렇게 당첨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9천만 장이 팔리는 셈인데 1등이 이 9장이다 하더라도 서울 인구 1,000만도 안 되던가요?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명 나온다는 이야기죠. 800만 분의 1이네 뭐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산술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등에서 5등까지 당첨될 확률은 2.36대 1이고, 떨어질 확률은 97.64%라고 합니다. 낙첨률, 그 다음에 당 2.36%. 근데 그나마 여기에서 5등이 2.2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빼면은 0.114? 900억 중에 아마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400억이나 나갈라나. 그리고 국가에서 500억, 이거는 당첨 확률이 이렇게 지는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이거 뭐 보험보다도 훨씬 더한 셈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위기를 처한 사람, 지금 같은 이 시기에 희망을 걸고 사는데, 당첨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이 너무 명백하게 지는 게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기자가 당첨자들을 취재해 봤다고 합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은 그냥 당첨 사실을 숨기고, 이전에 하던 것 그대로, 월급 타던 사람은 그대로 월급 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13억이면 뭐 서울에서 집도 사고 여유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 뭐 서울에서 평균 집 살까 말까 그런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밝혔을 때 여기저기서 그냥 마치 공돈 어디서 주워온 듯이 해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인데, 그리고 그 운영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이제 불리기보다도 지키기가, 특히 자기가 고생해서 안 벌기 때문에 로또 돈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안 내고 어디다 그대로 묻어둔다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숨겨 놓는다든가, 상가 같은 걸 구입해서 이제 월세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그 표시 안 내고 보관하고 있거나 쓰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표시를 내면 형제들만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건 간단하지만, 나눠주고 나면 이게 전주에서도 보면 그 형제 간에 그 분란이 일어나는 사건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절반 이상이 당첨 사실을 감추고 그리고 이전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농담 중에는 여자들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경제권을 쥐면은 로또로. 그래서 저는 안사람보다도 지금 소득이 적은데, 안사람 가끔 로또를 사던데 저는 안 삽니다. 거의 초반에 사보고, 제가 이제 그 경제 공부도 많이 해보고 인생 성형을 하는 사람인데, 제 인생을 운에다가, 제 인생의 운전수를 운에다, 하늘에다 두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하는 기능은 많죠. 로또가 희망을 주고 또는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죠. 일주일
웃음과 어떤 그 가능성을 주는 측면이 있고, 이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근데 국가에서 뭐 절반 이상 떼가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상부상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또 어디로 뭐 기부도 하고 세금도 900억 중에 세금으로 거의 한 100억 정도로 환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누그러뜨리고 어떤 심리적인 그 희망과 안정을 주는 측면은 있죠. 그런데 복권 연구가들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이죠, 이 복권 당첨의 기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400억 안팎이 최고라고 했다고요. 강원도에서 경찰하는 사람이 그 당첨되고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쌓일 때 그랬잖아요. 복권 당첨의 행복은 한 3개월 지속된다고 하죠. 결혼은 3년, 복권은 한 3개월. 근데 이 뭐 심리학이라는 건 인문사회학이니까 당연히 주장은 다양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큼 일상으로 금방 환원된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래야 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지, 그 흥분 상태, 그 행복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돈 관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안 되는 거고. 돈 관리 안 되고 자기 관리 안 돼 버리면 그 돈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죠. 10억 버는 것은 평생 못 버는 사람도 많지만 10억 써는 것은 순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그 흥분 상태, 행복 상태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복권에 당첨됐지? 내가 로또 언제 됐든가? 그렇게 인간은 어찌 보면 적응의 귀재죠. 적응을 잘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복권 당첨금 그 10억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심신의 상태가. 그래서 결혼 행복은 3년이요, 복권 행복은 3개월이라고 하니까 복권만 당첨되면 그냥 날아갈 때 나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구독자 한 명이 줄면 그냥 좀 큰 흠이 푹 패인 것 같고, 한 명 늘어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전에 100명 될 때는 200명만 되면, 그래서 이제 200명 넘으니까 3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욕망의 사다리를 올리는데, 그 사다리에 자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라는 것은 이제 개념이 여러 가지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70억이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한 자산이랑 다 합쳐서 한 30억만 돼도 부자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평균 우리나라 자산을 되게 한 1억 5천 그러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좀 올라서 뭐 한 2억 될랑가 모르지만, 1인당 내 식구가 이를테면 6억이면 우리나라 이 평균 자산인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노인들은 부부가 둘이 살아도 3억도 안 되는 예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절대 빈곤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만큼 빈부차가 또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로또로 이 30억 이상을 타는 수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10명 안팎 되는데 뭐 평균 수령액이 한 13억에서 15억이라니까요. 폐해가 없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연말에 이 로또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로또에 자기 운명을 맡기면 인생의 이를테면 운전을 자동 운전장치인 운에다 맡긴 셈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게 장난으로 하고 웃자고 하고 그냥 하루하루 뭐랄까 희망을 걸고 운에다가라도 자기를 기대서 자기 뭐랄까요 그 번아웃된 마음을 좀 충전시키는, 그나마 이 희망 고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10,000원 투자한다, 한 5,000원 투자한다, 그리고 한 달이면 뭐 20,000원 안팎이니까 나의 뭐랄까요 소망, 내 희망주사,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기대를 안 걸면 괜찮을 수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 중에 로또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폐해가 있어요. 운에다가 의존하니까
하늘에다 의존하니까 결국은 뭔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의 노예,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하늘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주성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자 게임에 뛰어들어서 빈자들끼리 먹히는 그런 게임을 즐기는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사실은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이 로또를 운영하는, 요즘은 이제 어디 주식회사로 넘겼던데, 이 기획재정부에서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크게 보면 아이가 나라에서 떼가는 겁니다. 그리고 빈자 마인드가 생기고, 빈자 게임에 빈자 마인드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니까 이게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점차 가난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박과 복권이라는 것은 확률은 항상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50만 원 투자했으니까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이번엔 될 것이다?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항상 새로 일어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한 거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빈곤해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 몇만 원 때문에 빈곤해지자? 이를테면 한 달에 2만 원, 한 주에 만 원이라면 그러면 4만 원. 너의 그 용돈을 50만 원을 잡는다면 거의 10분의 1을 거기다 투자하면 점점 가난해지고 자기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가자가 손해가 되는 게임에 가난할수록 많이 뛰어들고,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많이 뛰어드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스스로 주려면 자기가 어떤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 내가 나를 주체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50대부터 읽고 쓰는 일, 그 다음에 제가 이 환갑 넘어서 이것도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지혜와 통찰, 이걸 공유하자.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시행착오를 덜 겪고 좀 가게 하자. 그럼 나도 이게 지적 기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 인생 기부를 하면서 내 인생도 성형하고 다른 사람 인생도 성형해서 상생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한동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교수.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이게 부자학개론이라는 책을, 부자도 모르는 부자학개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해가지고 자수성가형이 60%라고. 그 다음 전문가형,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전문가형이 35%.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상속형은 5%라고 합니다.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현실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다 상속형 부자들 나오죠. 근데 현실 속에서 부자학개론이라는 이 학문을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립한 한동철 교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한동철 서울여대 교수, 지금 청년 여점을 했네. 이 책 쓸 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천 명을 조사해본 다음에 연구한 거예요. TV에서처럼, 드라마에서처럼 부자의 대다수가 상속형이 아니에요. 그건 5%밖에 안 되고, 극히 초일류 부자들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대부분은 자수성가형이고, 그 다음 많은 게 전문가형이에요. 즉, 전문가형이 돈을 벌어서 그 투자해가지고 돈이 불어난 거고, 자기가 자영업이라든가 사업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자영업은 극과 극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500만 안팎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 즐비하고, 그 다음 최상층에서는 부자가 된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안전한 게, 공부를 통해서 전문가 돼가지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되라고 판사되라고 검사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로또 부자가 없지만 나는 희망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도 괜찮죠.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기는 하되, 적어도 그 번호 맞춰볼 때 만일 자녀가 있다면 자녀 앞에서는 맞춰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돈 노래 부르면은 자녀에게 돈 강박과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이고, 자녀 앞에서 로또 번호 맞추는 거를 보여주면은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 참 자기 인생을 운에다 맡기고 있구나, 로또에 맡기고 있구나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해주되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이구나. 인생은 하늘에 맡겨야 되는구나. 운이 좋아야 되는구나. 운을, 실력을 길러서 왔을 때 잡는 것과 자기가 로또 사는 것도 노력은 노력이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운에 맡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로또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로또 가게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살짝 이렇게 보면 뭐 젊은 사람도 물론 많이 드나들지만 노인들도 이렇게 많이 드나드는데, 저는 뭐 그 전에 조금 샀었는데 안 삽니다. 이제 철학이 바뀌기도 하고 많은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 정연가로서 거듭나면서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로또가 갖는 그런 그 폐해가 그 이익적 측면보다도 손익을 따져보니까 손해가 이익보다 많아서 저는 안 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산다 하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안 산다 하면은 자기가 왜 안 사는지 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철학이 있고 그것도 선택이니까요. 안 사는 것도 철학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50대 초반이고 60대에 가지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 번호 하나 맞을 때마다 막 일희일비 한다든가 일주일에 그 꿈을 그때 맞춰보면서 요란을 떤다든가 그런 것이 자녀한테는 부정적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있어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방송 시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만복을 내년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